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스타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무대 뒤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예기치 못한 은퇴, 논란과 추문, 혹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들. 한때 억대 수입을 자랑하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화려했던 삶이 완전히 붕괴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전성기에서 추락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근황과 그들이 어떻게 성공해서 몰락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조명해보려 합니다.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춘 연예인 TOP3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4위는 에이미입니다. 한때 한국의 페리스 힐튼으로 불리며 화려함과 명성을 동시에 누렸던 에이미 본명 이윤지. 그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악녀 일기를 통해 사치스러운 생활과 엄청난 부를 자랑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그녀는 다이아몬드 수저라 불릴 만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 해외 벤처기업의 사업가, 할아버지는 저명한 해외 병원의 병원장, 어머니는 국내 유수 교육기관의 대표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특별한 삶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녀의 거주지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120평 규모의 대저택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그 집의 가치는 무려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명품 쇼핑은 일상이었고 한 병에 1,500만 원짜리 와인을 아무렇지 않게 즐겼습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을 들고 파티와 나이트클럽을 넘나들며 셀럽으로 군림하던 그녀는 이병헌, 이정재, 성룡 등 당대 최고 스타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찬란한 삶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13년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생의 급격한 추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약물 중독 그 자체가 아니라 검찰 조사 중 그녀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담당 검사를 유혹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평소 바르고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던 검사는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녀에게 휘둘렸습니다. 결국 검사는 에이미의 압박에 못 이겨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고 무료 수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저지르다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 5년간 미국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에 중독되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벌크업된 모습으로 재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추방이 끝난 후 가족을 만나고 싶다며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또다시 불법 약물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그녀는 위험 약물을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반복된 약물 남용으로 인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 후 그녀는 폭행당해 약물을 강제로 투약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그녀가 복용한 약물들은 모두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를 상습적인 중독자로 평가하며 단호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3년간 감옥에서 복역하며 강제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삶은 마치 화려하게 시작해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녀가 탐욕과 중독으로 자신을 망가뜨린 과정은 단순한 스캔들 이상의 의미를 남깁니다. 그녀의 몰락은 화려함 뒤에 감춰진 어두움을 직시할 필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3위는 최정원입니다. 한때 국민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미치리로 열연하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그녀.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정원은 소문난 칠공주를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최고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을 거뒀고 인기에 힘입어 당초 계획보다 30회를 연장 방영하는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얀 피부와 크고 또렷한 눈, 세련된 외모, 그리고 애교 넘치는 캐릭터까지 완벽히 소화한 최정원은 국민 여동생으로 자리 잡으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어 2006년에는 여자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톱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극바람의 나라에서 공주 역할을 맡아 또 한 번 흥행을 이어갔고 각종 CF와 광고에서 활약하며 대세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궁한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드라마 브레인, 2015년 마녀 이후 그녀의 활동은 돌연 멈췄습니다. 2018년 케이블 TV에 잠시 등장해 복귀를 암시했으나 다시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21년 소속사와 재계약하며 재기의 신호탄을 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이름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둘러싼 소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과장으로 취업해 거액의 돈을 벌고 있다는 설부터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퍼져갔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치리가 부동산 과장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놀라는 한편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작품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원과 소속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강력히 부인하며 현재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하며 휴식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예계는 잠시라도 활동을 멈추면 대중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질 만큼 냉혹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최정원은 5년이 넘는 공백기에도 여전히 팬들의 그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10년 뒤 전도연, 문소리 같은 배우가 되어 칸 영화제에 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활동을 접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복귀를 위해 준비 중일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다시 안방극장을 환히 밝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치리처럼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겨줄 날이 오기를, 그리고 최정원이 배우로서의 명성을 다시 쌓아가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장미인혜입니다. 172cm의 늘씬한 키와 48kg의 가벼운 몸무게로 완벽한 S라인을 자랑했던 장미인혜는 과거 자신만의 누드 화보집을 발간하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보정 없는 진짜 나를 보여주겠다며 포토샵을 거부하는 과감한 태도로 화제를 모았고 촬영장에서 모두 함께 벗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발언으로 현장을 경악에 빠뜨렸다는 믿기 힘든 일화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논스톱5로 데뷔하며 연예계의 이름을 알린 그녀는 몇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작품보다도 논란과 스캔들로 더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녀의 경력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지상파 방송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라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녀의 이름은 스캔들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스폰서로부터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딴 메시지를 보내는 너 맞고 싶냐? 는 도발적인 글을 남겼고 악플에는 난 바쁘고 잘 살고 있으니 관심 끄세요라는 대댓글로 응수하며 온라인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중의 반감을 더욱 키웠고 그녀를 둘러싼 비난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그녀가 상류층 여성들만 활동한다는 템프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특유의 고고한 이미지를 내세워 손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미인혜와 소속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그녀가 당시 중국에서 활동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를 패러디한 너나 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강한 멘탈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그녀는 결국 연예계를 떠나겠다는 선언과 함께 은퇴했습니다. 이후 한 남성과의 혼전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현재는 아들을 낳고 필라테스와 골프를 즐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미인혜의 삶은 그녀의 경력만큼이나 극적인 반전을 거쳤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와 이어진 추락, 그리고 현재의 일상은 여전히 대중에게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 관계가 문란함을 넘어 더러웠던 어자연예인 TOP5를 알아봅니다. 좋아요 꾹 한번 누르시는 동안 빠르게 시작합니다. 5위는 형부를 빼앗아갔던 금채은입니다. 연애의 참견 3재연 배우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던 금채은은 특히 불륜 연기에 있어서 사실감 넘치는 연기를 펼쳐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었는데
그 이유가 경험에 기인된 연기력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느 날 모 게시판에 그녀의 사촌 언니가 충격적인 글을 올렸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치과 의사인 남편과 부족함 없이 살고 있던 금채은의 사촌 언니가 배우 데뷔 전 백수 생활을 하고 있던 금재은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 금채은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치과 점수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선의의 행동이 나중에 끔찍한 배신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퇴근이 자주 늦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채은의 사촌 언니가 남편의 행적을 뒤쫓았고 이내 한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남녀의 소리까지 확인한 후 열쇠 수리공을 물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금채은과 자신의 남편이 뒤엉켜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발달장애 아이가 있었던 사촌 언니는 우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 지었지만 금채은은 반성은커녕 아예 사촌 형부와 대놓고 살림까지 차려버렸는데요. 결국 사촌 언니는 금채은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의 참건삼에 금채은이 출연한 것을 확인하고 그간의 사실들을 게시판을 통해서 폭로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실을 확인한 해당 방송사는 금채은이 출연한 에피소드를 비공개 처리하고 더 이상의 캐스팅을 하지 않으며 논란을 수습했는데요. 이후 금채은은 더 이상 방송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4위는 여자 둘에 남자 하나를 20일 즐겼던 서감숙입니다. 서감숙은 파국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책 한 권을 출간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전적 에세이 형식인 책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녀가 책을 통해 밝힌 불륜 사실은 그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 가장 소프트하다고 할 정도로 물륜 상대가 이성은 물론 동성인 사람도 있었으며 한 남자를 상대로 동성인 친구와 동시다발적으로 9시간에 걸친 사랑을 나눴다는 등이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책은 출간하자마자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라 14만 부 이상이 팔리는 진기록을 세웠지만 당사자인 서감숙은 출연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것은 물론 세상의 비난과 질시를 몽땅 받게 됐고 게다가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공교름게도 책 출간과 동시에 남편인 배우 노영국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서갑숙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후회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책 출간은 용감한 도전이었을까요? 무모한 객기였을까요? 3위는 어린 두 아이를 두고도 스폰의 매력에 푹 빠졌었던 박노사입니다. 당시 갓 데뷔한 신인 배우지고는 꽤나 굵직굵직한 다수의 작품에 캐스팅되어 데뷔 초기부터 스폰서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던 박노사는 마침 이니셜로 난 스폰 관련 기사에 2013년 느와르 영화 조연출 연이라는 단서로 정체가 탄로났는데요. 2013년 느와르 영화는 영화 신세계뿐이었고 게다가 영화 신세계에는 어배우가 딱 2명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송지효와 박노사여서 네티즌 수사대는 어렵지 않게 스폰 여배우가 박노사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박노사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짧게 끝내고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을 하며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젊은 시절 돈 걱정 없이 화려하게 파티걸로 살던 그녀가 평범한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무리였는지 이내 새로운 스폰을 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스폰인 모 중건기업 대표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VIP 전용 신용카드를 받아서 각종 명품을 휘감고 다니다가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그녀의 남편이 박노사의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이내 모처에 마련된 그녀와 불륜남과의 오붓한 오피스텔을 찾아냈고 문을 뜯고 들어가서 두 남녀가 살인된 상태의 현장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2살과 4살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노사의 남편은 박노사에게 다시는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용서해줬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쉬운 용서였던 걸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박노사는 어린 두 아이와 남편을 내팽겨치고 그간 스폰남한테 받아냈던 명품백과 옷가지들만 챙겨서 가출을 해버렸다고 하는데 박노사를 발견하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2위는 11년간 불륜을 딱 10번밖에 안 한 옥소리입니다.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언예계에 진출했던 옥소리는 배우로서의 입지도 탄탄하게 다지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고, 동료 배우였던 박철과 거론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옥소리를 간동협의로 소송 제기하면서 옥소리가 저질렀던 불륜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당시 박철의 친한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호텔에서 뒤엉켜 있는 상태로 남편인 박철에게 발각당하며 간통으로 기소된 옥소리는 조사 과정에서 요리사라고 알려진 이탈리아인과의 물륜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당시 이탈리아인 셰프와는 걸정적인 삽입 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하며 파페라 가수와의 간통 협의만 인정된 채 구속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11년간 다른 남자와 딱 10번 했고, 박철은 11년간 100명의 술집 여자들과 했다는 발언오라며 박철까지 나락행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지만 여론의 몸매만 더 맞게 되는 꼴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작 동거 생활은 이태리 셰프와 하면서 아이까지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동거남인 이태리 셰프가 옥소리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면서 옥소리에게 동거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1위는 3대1을 마다하지 않았던 최영아입니다. YTN 기상캐스터를 의처금 KBS 기상캐스터로 활약했던 최영아는 성공적인 취집과 동시에 4년간의 짧았던 기상캐스티 생활을 접고 본격적으로 삼원가든 회장 아들인 SG다인필 박영식 대표에게 빨대를 꽂아버리는데요. 하지만 업매출 4억 5억 원의 삼원가든 일가마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씀씀이를 자랑하던 최영아에게 두 손 두 발을 전부 든 그녀의 남편은 결국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최영아는 푼돈 따위에 합의해주지 않았고 이혼 소송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 자신의 옷가지를 챙기러 짐에 들렸던 남편이 CCTV를 발견하고 CCTV에 꽂혀있던 저장장치를 회수해서 나오는데요. 저장장치에 녹화된 영상은 총 3주 분량의 기간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서 3명의 남성과 그짓거리를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녹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팔로 조사를 해보니 영상 속 남성들 중 2명은 호스트바 선수고 다른 1명은 최영아의 스폰 아저씨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이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던 최영아를 USB 영상 한 방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남편이 장인이 가지고 있던 1억 7천만 원의 빚을 대신 번제해 주는 것으로 최영아를 떼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떼어내진 최영아가 다음 남자로 픽한 게 바로 배우 김선호인데요. 이혼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김선호에게 접근했던 최영아는 이번에는 재력보다는 김선호의 잘생김을 누렸지만 지 버릇게 못 준다고 했나요? 호빠를 너무도 애정했던 그녀는 김선호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호빠 선수들과의 진한 만남을 계속해왔고, 그녀의 난잡한 사생활을 알게 된 김선호가 이별을 통보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굿바이를 하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김선호가 드라마 갯마음 차차차로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게 되고 각종 방송과 CF로 주가를 올리게 되자 김선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는데, 김선호가 다시 만나길 거부하자 언해 초기 김선호와의 합의하에 사이의 태아를 포기했던 사실로 김선호를 협박하기에 이르게 되죠. 폭로 조기에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먹혀서 각종 방송과 광고에서 김선호를 하차시키는데 성공하지만 지인들의 연이은 중언과 그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김선호가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책임지려고 했지만 최영아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운영하던 쇼핑몰과 개인 SNS 등을 접고 잠적한 상태라고 하네요. 성형으로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된 최영아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장들과의 어두운 연루,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배우 TOP3의 공통점. 화려한 조명 속에서 미소를 머금던 그들, 그러나 회장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영광의 정상에서 깊은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들이 이제는 그들의 충격적인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믿음을 잃고 명예를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나 오해의 영역을 넘어 실체가 드러난 이들의 행보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여배우 TOP사의 특징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4위는 김세아입니다. 김세아는 음정희와는 달리 대기업 회장이 아닌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스캔들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으며 연예계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48세가 된 김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13살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1996년 MBC 공채 탤런트 25기로 데뷔한 김세아는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해외 유학파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 김규식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왕리분대를 거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음악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세아의 사생활 논란은 이 완벽해 보이던 가정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상간녀로 지목되었고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자주 강조했던 만큼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세아는 이를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해명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그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적 자료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B씨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김세아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김세아는 자신이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 그녀가 누린 혜택은 단순한 계약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특히 그녀가 거주한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알려진 최고급 시설이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밝혀져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세아는 당시 아동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고 2달 동안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을 다니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편 김규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으나 얼마 전 방송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겪었던 힘든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그녀는 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할 말은 없지만 공인으로서 모든 잘못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처는 2016년 당시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을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김세아의 거짓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처는 이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남편과 단절하고 김세아와 조정을 마무리했으나 김세아가 허위 발언을 반복하면서 결국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김세아가 상간녀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생활은 모두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위는 음정희입니다.
1971년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소유자인 음정희는 매우 어린 나이에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데뷔한 그녀는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세가족, 파일럿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9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찬란한 만큼이나 논란과 굴곡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연기를 선택한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과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보조개가 예쁘다는 주변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이후 그녀의 보조개는 성형외과의 인기 견본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광고와 방송을 장악했던 그녀는 1996년 돌연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복귀한 드라마 미아리 1번지는 그녀의 옛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단 6개월 만에 별거로 치닫았고 결국 2년 만에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으나 2003년 배인숙이 펴낸 자서전으로 인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배인숙의 자서전은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중 음정희를 암시하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당시 연예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1997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음정희는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이후 또 다른 연하 사업가와 2006년에 재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웨딩 사업에도 종사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가끔 음정희를 본다. 그녀의 남편은 음정희보다 어리고 서면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심을 끌었지만 그녀는 방송 출연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음정희는 과거에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과 대조되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영광과 논란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여주며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2위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앞세워 엄친딸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배우 정은채.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기혼 남성들과 얽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그녀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이다. 2013년 정은채와 카세료가 호텔에서 함께 밤을 보낸 뒤 바닷가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터졌다. 문제는 당시 카세료가 일본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5년간 동거 중이었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는 성인 남녀가 교류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과 얽혔다는 점에서 정은채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은채는 카세료는 단순히 가이드였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의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스캔들이 가라앉기도 전에 과거 가수 정준일과의 불륜 의혹이 다시 주목받으며 그녀의 이미지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다. 2009년 정은채는 영화 작업을 통해 정준일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준일이 당시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은채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은 커졌다. 심지어 정준일의 팬들마저 정은채를 그의 여자친구로 착각할 정도로 그녀는 그의 곁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정준일은 결국 여자친구와 결혼했으나 결혼 후에도 정은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결혼 9개월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정은채와의 관계였다는 점이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카세료와 정준일과의 스캔들은 대중에게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었다. 그녀가 기혼 남성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은 결국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의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 정은채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정준일의 반박으로 인해 그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변명으로 논란을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대중의 분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채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지속하며 파친코,
안나 등의 대형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그녀가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성공 뒤에 숨겨진 논란과 남의 남자에게 얽히는 행태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다. 1위는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혜로 예명 수혜로 활동하며 서정적이고 깊은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수혜.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의외의 과거와 연애 스캔들이 얽혀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수혜는 7080년대 청순의 아이콘 정윤희를 떠올리게 하는 외모로 주목받았다. 이 같은 해 8월 엽기발랄 홍선생과 주말극 맹간의 전성시대에 출연하며 차츰 인지도를 쌓았고 2003년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는 첫 주연을 맡아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드라마로 그녀는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영화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2004년 첫 주연작 가족으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여우상을 석권했다. 겉으로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이는 수혜지만 그녀는 배우가 되기 전 걸그룹 연습생으로 활동했던 뜻밖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당시 앨범 발매에는 실패했지만 래퍼를 꿈꾸며 연습생 시절을 보낸 이력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델 에이전시의 제안을 받아 모델 활동을 시작한 수혜는 이후 3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에 돌입했다. 당시 그녀는 랩을 담당하며 래퍼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그녀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설득 끝에 그녀는 배우로 전향하게 된다. 2002년 여름 이제 막 배우로 데뷔한 신인 수혜는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무명 배우였던 그녀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로 주목받았고 같은 소속사에서 인연을 쌓아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연애는 배우로서 수혜의 이름을 알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녀의 경력 초기 이미지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고 당시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던 양동근이 그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양동근은 그녀의 꿈이 원래 래퍼였다는 점에서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호감을 샀지만 결국 이들의 연애는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수혜는 배우로서 중요한 시기에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중은 그녀가 경력 상승을 위해 연애를 희생한 것으로 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결정이 배우로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에게 다소 계산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다. 수혜와 양동근의 관계는 단순한 아름다운 이별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사실은 소속사 사장과 손을 잡고 나를 속였다. 돈 많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발언은 수혜와의 관계가 배신과 조작으로 얼룩져 있었음을 암시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양동근이 말한 그 여자는 수혜로 추정되며 당시 소속사 대표 정형범과의 관계가 재조명되었다. 양동근은 소속사 내부에서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혜, 양동근, 그리고 정형범 간의 삼각관계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은 2002년 양동근이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에서 직접 작사한 랩 가사였다. 그는 가사에서 수혜의 본명을 암시하며 과거 연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뒤늦게 밝혀진 배신의 진실은 그의 고백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수혜는 양동근을 만나기 전 스타 J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 활동을 준비하며 정형범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정형범은 수혜를 앞세워 양동근을 영입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양동근은 회사를 떠나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수혜와 정형범에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수혜는 이후 정형범의 지원 아래 배우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와 정형범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이다.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 정영범은 수혜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왔고, 계약서 없이도 그녀와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타 제이가 쇠퇴하며 수혜는 새로운 배경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끊임없이 증거 사진과 함께 대두되었고, 결국 수혜는 스타 제이와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수혜의 이적과 정태원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환승이별로 받아들여졌다. 정영범은 끝까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수혜의 선택은 그의 입지를 흔들었고, 그녀가 떠난 이후 스타 제이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태원은 단순한 매니저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영화 제작사 대표로 연예계에서 귀공자로 불리며 많은 여배우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풍채는 수많은 스캔들을 양산했지만 공식적으로 열애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수혜와의 관계가 유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17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측근은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다고 전하며 정태원의 깊은 애정은 그의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혜를 항상 배려하고 에스코트하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녀의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커플 아이템을 통해 애정을 과시한 두 사람은 겉으로는 은밀히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의 만남은 여러 증거로 인해 대중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수혜가 스타 제이로 복귀하면서 정태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정영범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녀의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생활을 드러내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수혜는 다시 정영범의 품을 떠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였고 JTBC 드라마 공작도시를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고수하며 다작을 피했음에도 그녀는 광고를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몇 안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연애사를 돌아보면 연예계 남자 배우들과의 스캔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회사 사장들과의 관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혜의 이미지와 대조되며 그녀의 연애사가 단순한 개인사로 치부되기에는 의문을 남깁니다. 수혜의 복잡한 사생활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도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